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일단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특징적인 지점들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회의를 앞두고 방향성 자체가 모호했던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장 종반으로 가게 될수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낙폭 축소를 시키게 되면서 상승 전환됐다라는 부분도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한 이제 변동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의 방향성은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CME 패드워치의 이 6월 이제 이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동결 확률이 한 80%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상 확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확률 자체는 사실 뉴스 그리고 아니면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 아니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경제 지표도 보면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지표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구는 이제 더욱더 금리를 많은 부분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일각에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잘 지켜봐야 된다. 혹은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뚜렷하게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장의 방향이 밋밋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회의보다는 다음 회의 때 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경제 지표들도 좀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은행이 또 경제 성장률을 소폭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2023년도 거를 올렸어요. 1.7%에서 2.1%로 올리는 이러한 이제 이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미국의 성장률을 0.5%에서 1.1%로 많은 부분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2024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향 조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대두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밀리게 되면서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러셀 지수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2.7%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주 단 밑에서에 대한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 은행주인 뭐 이런 팩 웨스트 뱅커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게 되면서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 리젠트 애틀랜틱에서 나온 내용 의견을 보게 되면은 올해 S&P 500의 수익률하고 스몰캡 사이에서 나는 차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이 올해 말에 경제 상태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한 데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러셀 지수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중소형 지수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 대한 전망들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넘어가서도 자세히 볼게요. 저희가 이제 하루 국내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애플이 또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 그 이슈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MR 헤드셋이 발표가 됐어요. WWDC 2023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였었고, 그리고 2014년도 애플워치 출시 이후에 9년 만에 새로운 이제 이 기기가 이제 애플에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늘 움직임 자체 애플의 움직임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전일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사실상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셀온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다소 좀 비싸게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네. 3,499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하나 기준으로 460만 원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상위 옵션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력 보호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비싸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 초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테크 쪽에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어요. 네네. MR 헤드셋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진일보가 된 기술력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직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커멘트가 나왔던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무게에 대한 부분이 네. 다소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역시나 매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상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랐던 부분이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의견도 역시나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요,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이 이제 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 MR 헤드셋이 그러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 해에는 한 15만 대 정도가 네. 판매가 될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차 때에는 100만 대 이상의 판매가 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 게 DA 데이비슨에서는 네. MR 헤드셋 공개에 관련돼서 이미 대부분의 기대감이라 이런 부분이 애플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많은 강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조기에 얼마만큼이나 대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대중화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작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사실 투자 의견이 매수였었는데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193불에서 180불로 낮추게 되면서 다소 보수적인 부분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돼서도 주가가 그 전까지는 사실상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소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애플 개발자회의에서 MR 헤드셋이 나오게 된 이후부터는 사실 기기보다 콘텐츠를 어떻게 더욱더 마련을 하게 될 네.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데이비슨이 애플 MR 헤드셋 관련돼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 비전 프로 공개에 따라서 수혜주는 유니티나 로블록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제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VR 콘텐츠를
PC를 만드는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60% 이상이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사실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애플의 제휴를 통해서는 더욱더 지위가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직접적인 제휴를 맺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MR 헤드셋을 이용해서 로블록스를 이용이 가능히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애플 유저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유입이 되게 되면서 로블록스의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다소 좀 밋밋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휴장 동안에서는 유니티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디즈니와 제휴도 맺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MR 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기를 출시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에 좀 넓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나 전기차 쪽 살펴보실게요. 포드도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였을까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하고 이제 협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우리가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월가에서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 시트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소비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포드의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 시트에서 중립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매수로 이제 상향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목표 주가도 지금 12불대인데 16불을 제시를 네. 하게 되면서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휴장하는 동안에도 오르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오르게 올랐더라고요.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AI가 쉬어가는 동안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관련돼서도 차지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월가에서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 단기적인 가이던스를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차지 포인트가 갖고 있는 경쟁적인 우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네. 상당 부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차지 포인트가 한 8%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제 EV고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이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관심을 계속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도 넘어가 볼게요. 두 종목만 좀 특징적으로 체크해보면 AMD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TSMC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AMD 같은 경우에 5%가 올랐었는데 8%ler에서는 역시 하반기에 긍정적인 데이터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료 기업들 대비 훨씬 더 저평가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목표 주가를 110불에서 150불로 올리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 자체가 AMD가 사실상 CPU에서도 GPU에서도 지금 2위 업체에 있는데 1위 업체들에 대한 MS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좋은 평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테니까 AMD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애플 맥 프로 신제품에
이 새로운 M2 울트라 칩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애플이 구체적인 공급 업체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울트라 칩 자체가 TSMC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제조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결국은 TSMC가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TSMC는 결국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한 1.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관련돼서도 오늘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과 관련된 종목으로 또 반도체 쪽도 함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국내 시장 전망도 궁금하고요. 특징 섹터나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이 시장 자체의 시작이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한 반영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동시 선언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에 대한 지수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이 탐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는 지수의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요즘에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시장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는 이제 이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국내에서도 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은 이제 VR 게임을 비롯해서 이 메타버스 VR 콘텐츠의 제작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부터 이제 삼성그룹과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왔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었고요. 단순하게 게임 부분이 아니라 의료용 관련된 VR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영역 자체가 좀 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하고도 지금 이 신규 게임 관련돼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메타와의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 애플과에 대한 이러한 이제 거래선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에 대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월요일 시장에서 장 후반쯤에 일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오늘 아침 시장부터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래량을 보시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MR기기가 출시가 됐는데 그러면 관심은 이 MR기기를 같이 좀 활용해 줄 수 있는 콘텐츠로 넘어올 수 있겠죠. 스코넥 관련 종목으로 또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1년 만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최고점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서머랠리를 기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고점이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팽팽한 시각들 잘 분석하셔서 투자 전략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